시민이 만드는 사회 공익 채널. 시민언론 더 탐사 다시 시작합니다. 더 탐사를 응원하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저렴한 가격, 전 제품 무료 배송, 더 탐사몰을 이용해주세요.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하지 마. 쇼핑이 후원이다.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모셨는데요. 우선 우리 강진구 기자님 출연진 소개하겠습니다. 강진구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강진구입니다. 우리 손님부터 소개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강진구 기자님 먼저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상균 대표님, 우리 열린 민주당 민주당입니다. 예. 창준이 네, 맞습니다. 현재 대표로 계시고요. 예. 네. 안녕하세요. 열린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김상균입니다. 네. 뭐 네. 한간에 그 더 탐사가 열린민주당하고 손을 잡고 네. 신당을 만든다는 얘기가 네. 있어서 일단 그렇게 뇌피셜을 돌리는 분들은 상상을 하는 것을 그냥 말릴 수는 없는 거고. 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김상균 대표를 모신 거는 신당 창당을 모색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요. 네. 제보자 X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네. 제보자 X가 실제로 이제 가장 가까이에서 현재 연락을 하고 계신 분이기도 해서 오늘도 감옥으로부터의 편지를 하나 또 들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썸네일을 보셨으면 이게 무슨 얘기야 싶을 텐데 그 얘기를 오늘 우리 김상균 대표께서 편지 내용을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제보자 X는 그 감옥 안에서도 이 공익 제보자의 역할을 매우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직전에 우리 김상균 대표 앞으로 보내온 편지에 정말 엄청난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 내용은 이제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오늘 그 편지 내용과도 좀 일부 좀 관련 있는 거기도 한데, 검찰이 그 이태원 참사가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국회와 민주당을 동시에 압수수색을 이제 벌이고 있죠. 이 칼끝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는 국민 여러분들은 누구나 아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민주당 내 당대표 비서실을 압수수색을 시도해서 민주당에서는 아예 셔터를 내리면서 대치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이제 나온 상태입니다. 참 검찰이 이 애도 기간 중에도 열심히 야당 탄압을 위해서 그리고 여당 정권 수호를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녹취 파일도 있고 또 관련자 증언도 확보해서 그 광란의 그 심야 술자리를 고발하고 그걸 추적했었던 기자는 그냥 스토킹 범죄자로 몰고 오로지 굉장히 좀 궁박한 상태에 있는 그 피고인 한 명으로부터 얻어낸 진술을 가지고 저렇게 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이죠. 네, 비서실 그다음에 저렇게 제가 오늘 이제 민주당 쪽 관계자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네. 그 민주당 당사에는 비서실장 사무실이 없다고 합니다. 없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국회 그 본청에만 비서실장 사무실이 있는데 일단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것도 좀 의아하고요. 그 제가 오늘 공교롭게 이거 현장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 이제 검찰과 수사관들이 현장에 있는 거를 좀 제가 보게 됐는데 실제로는 그 그림이 필요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할 의지는 별로 없어 보이고 그냥 뒷짐지고 서서 그냥 카메라들 대동해 갖고 그냥 그림만 만들어낸다라는 인상을 오늘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의 관심을 이제 이태원 참사나 청담동 룸바게이트가 아니고 이재명 당대표를 이제 구속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사람들의 관심을 이쪽으로 몰고 가기 위한 이제 여론 호도용 쇼, 압수수색 쇼죠 한마디로. 네.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저희가 어제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 소식도 끝에 잠깐 전해드렸는데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우리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이제 들어보니까 김대기 비서실장이 저 청담동 술자리 그 시간에 대통령이 사무실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사무실에 있었다도 아니고요. 있었던 것으로 안다. 있었던 것으로 안다. 있었다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날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중에 혹시 이게 또 증거 자료에 의해서 반박이 됐을 경우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시간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날 사무실에 있었던 걸로 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사무실에 없는 사람도 있나요? 사무실에 네. 뭐 출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날은 사무실에 계셨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특정한 시간을 지칭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은 안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날 오후에는 있었었고 밤에는 술 먹으러 갔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말장난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그 용의 주도한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뭐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자기 짐작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 내고의 김대기 실장은 이 청담동 룸바 게이트 문제가 되는 시간이 대통령이 새벽 1시에 나타나서 3시에 갔다. 그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 발생한 일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그냥 둘러댄 거죠. 그렇죠. 얼떨결에. 네. 그래서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 집에 없었다는 얘기도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죠? 네. 그 사무실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만 해보면 네. 우리가 볼 때 1시부터 3시까지는 그럼 어디 있었냐 물었을 때는 사무실에 있었다? 아니면 집에 없었다? 이 두 개 중에 어떤 말인지가. 그래서 당연히 집에 계셨죠. 퇴근하셨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얘기를 사무실에 있었던 걸로 안다. 네. 그리고 그런 것으로 그냥 알아달라. 믿어달라. 이렇게 국회의원한테 얘기하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정말 공분을 또 사게 됐던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제 김대기 비서실장의 답변에서 언론들이 그 제목을 뽑아야 될 것은 사실 사무실에 뭐 있었던 것으로 안다. 이게 뭐가 뭐 중요합니까? 그거보다는 일정 공개 동선을 요구를 했잖아요. 네. 그걸 공개를 안 한다고 답변한 거. 그렇죠. 공개를 하지 않았죠. 공개를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대통령의 의지는 윤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한 것 같아요. 청담동 룸바 게이트 관련해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물증을 통해서 알리바이를 입증할 생각은 조금도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사실 이제 이 시청하러 오신 분들이 청담동 속보를 기다리는 분들이 워낙 많을 거라서 제가 그것부터 좀 전해드리는데 하나 또 이제 방금 방송 전에 저희가 들어온 소식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월 19일과 20일에 뭘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차량 운행 일지를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차량 운행 일지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대부분 저도 이제 장관들 차량 운행 일지 정보공개 청구를 많이 해보는데 공개하지 않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비공개를 하지 않고 기간을 연장시켰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연장 사유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 자, 7월 19일과 7월 20일 차량 운행 일지는 아마 딱 2장일 거예요. 그런데 그 2장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업무량이 많아서 그래서 정보 공개하는 시기를 늦춘다는 말씀이시죠? 열흘 또 한 번 추가로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열흘째 되는 날인데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지 열흘째가 되는 날인데 뭔가 열심히 마사지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냥 그 지금 현재 있는 기록을 가지고 제출하는 거는 그게 무슨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기존의 관용차 기록 운행 일지를 이제 마사지 하는데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뭐 도대체 그 상식적으로 그게 그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제출을 미룬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이제 제3자 입장에서 그냥 보니까 그 국회나 이런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그 당당함은 어디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그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국회를 가든 아니면 어디든 간에 카메라가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떳떳한 사람처럼 당장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뭐 이거 좀 너무 바쁘니까 열흘 정도 더 있어야 된다라고 좀 비굴하게 대응을 하는 모습이 좀 그 모순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저희가 참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이 거기 있었던 것을 본 사람이 지금 지인에게 지금 증언한 녹취 파일을 우리가 확보를 한 거잖아요. 그것쯤 되면은 자기가 그날 뭘 했는지만
우리한테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제3의 이제 증언자가 나왔잖아요. 네. 첼리스트로부터 자기도 똑같은 청담동 술자리 얘기를 들었다. 근데 거기에는 한동훈 장관이 등장을 하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제3의 증언자 같은 경우는 이미 9월 달, 그러니까 그 사건 발생으로부터 2달 정도 지난 시점이거든요. 네. 이 첼리스트 기억에는 사실은 법무장관보다는 대통령하고의 술자리가 굉장히 강렬한 기억으로 있을 거고,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당연히 뭐 대통령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네네. 있는 건데, 네. 한동훈은 결국 마치 이제 그 제3의 증언자가 한동훈을 얘기를 안 한 걸 봐서 그걸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거꾸로 한동훈 자기가 그 술자리에 있었다는 걸 벌써 조작으로 드러나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 대통령까지 팔아넘기면서 네. 대통령은 혹시 거기 그런 자리에 나는 있는지 모르지만 모르겠고, 나는 네. 참석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약간 좀 기술이 들어갔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한동훈 장관이 그 증언하는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사실 그 현장에 술자리에 있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 내가 만약에 거기 있었다면 그러니까 내가 직을 걸겠다. 뭐를 걸겠냐. 그러니까 나는 거기 그러니까 어쩌면 뭐 들렸다가 갔을 수도 있고 그 시간상으로 한동훈 씨가 없었을 확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핵심 포인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중심으로 계속 얘기를 진행을 하는 걸 보면서 아마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귀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때 그 일찍 왔다 그랬죠. 한동훈 일찍 오고. 한동훈이 먼저 와 있었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1시간 정도 지나서 새벽 1시에 윤석열이 이제 그분은 이제 뭐 멧돼지라고 표현했죠. 예. 네. 있는데 내가 지하인데 내려오더라. 가발과 돼지로 표현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 이제 한동훈 장관이 현재 떳떳하지 못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소식을 오늘 11월 9일자 시민언론 더 탐사에서 알려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제보자 X 관련해서 이제 그 동안에 아이고 지금 배경 화면이 조금 다른 걸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제보자 X 응원 메시지 영상이 이제 과거에 있었다고. 네. 그래서 이미 이제 촬영된 영상이고 이미 이제 공개가 된 영상인데 시민언론 더 탐사에서도 처음으로 이 제보자 X를 응원하는 응원 메시지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고. 근데 이제 제보자 X 뭐 대부분 알겠지만 혹시 그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제보자 X 하면은 일단 굵직굵직한 사건들만 꼽아보면 뭐 채널A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한명숙 총리 그 위증 네. 조사. 거기다가 최근에 저희 더 탐사하고는 그 김건희 씨의 그 주가 조작. NSN. 그다음에 이준수라고 하는 사람. 거의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한동훈 그 이 정권 입장에서는 최우선적으로 그 정권 안보를 위해서 입을 막아야 될 사람이고요. 결국 저희 더 탐사하고 해외에서 그 원격으로 인터뷰한 바로 일주일 후에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하다가 결국 바로 구속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구속 사유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명예훼손,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불출석. 들어갈 텐데요. 네, 우선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또 하겠습니다. 응원 메시지 영상을 먼저 보고 이분들이 왜 응원하는지 그를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로운 분들이 고통받는 세상, 여러분 그건 좋은 세상 아닙니다. 거짓말과 또 사기를 치던 인간들이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옳은 말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가두고 제보자 X 이렇게 가뒀는데 빨리 속히 못된 검찰들 또 사법부 바른 법 집행을 통해서 빨리 또 나오시기를 바라고 나오셔서 또 바른 말씀 계속 해주셔서 시민들의 편에 서주시고 또 시민들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보자 X 화이팅! 제보자 X님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제보자 X님 뒤에는 우리 든든한 깨시민들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승리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제보자 X님 힘내십시오. 화이팅! 우리가 이긴다. 건강 잘 지켜주시고 끝까지 잘 제보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분위기에서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고 힘들긴 하지만
진실은 꼭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의 촛불의 힘으로 제대로 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당장 구속시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더 많이 힘내고 있으니까 모두 함께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이 참 많이 마음이 아프실 텐데 진실이 밝혀지기 위해 가장 어두운 새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힘내시고 꼭 함께 진실을 밝혀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끌어내릴 테니까 아래서도 힘내세요. 화이팅! 저야 뭐 힘든 걸 각오하고 했지만 제 가족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밤낮 없이 그 벨이 울린다든가 아니면 문을 두드린다든가 또 낯선 사람들이 밤낮 없이 저나 제 가족 주위를 맴돌아서 굉장히 공포스러워한다든가 이런 걸 봤을 땐 아무런 이유도 모르게 우리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너무 저도 힘들어했죠. 그동안 제 가족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제 가족이 고통스럽다고 말하면 검찰개혁을 위해서 싸우는 여러 사람들이 혹시 또 겁먹어서 뒤로 물러서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한 번도 힘들다, 제 가족이 고통스럽다라는 말 한 적은 없는데 사실 이번 힘든 건 맞아요. 그렇지만 저는 가던 길을 계속 갈 거고요. 한번 끝까지 갑시다.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데 애들아, 지금은 좀 공포스럽고 힘들겠지만 좀 잘 이겨내기 바란다. 지금은 나쁜 놈들이 힘센 세상이지만 언젠가는 정의로운 사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힘내라. 그리고 미안하다. 참 제보자 X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참 조심스럽다는 얘기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내야 되는데 또 그런 얘기에 대해서 또 위축될까봐 걱정을 또 하고 있군요. 네. 자, 우리 조금 전에 뭐 소개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제보자 X와는 또 어떤 그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지 그걸 좀 우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채널 A 검언유착, 뭐 저는 검찰의 그 선거 개입 사건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칭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건에 대한 제보가 끝난 이후에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노력한 끝에 이제 제보자 X랑 연락이 됐고 제가 좀 추가적인 취재를 좀 부탁드렸더니 뭐 지방의 모 시에 계시다라고 하면서 그때 다시 연락할 테니까 그날 특정한 날에 그 시내에서 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취재를 가서 취재를 하면서 처음 뵙게 됐었는데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보자 X 하면 검은색 가면을 쓰고 되게 좀 무서운 이미지가 있어요. 목소리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소시민이 유튜브 방송한다고 이제 뵈러 갔더니 유튜브 방송하고 계시니까.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길거리에서 접선을 했습니다. 길거리에 접선을 했는데 다짜고짜 담배 한 대 펴요. 그래서 이제 담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담배를 불을 붙여 주셔가지고 피웠죠. 근데 저는 비흡연자였습니다. 근데 저 안 핍니다라는 얘기도 못할 정도로 되게 무서워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좀 취재하고 뭐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얘기를 한 새벽 3, 4시까지 같이 이제 오후 4시부터 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야기도 여쭤보고 나중에 보니까 약간 좀 푼숙기 있는 옆집 아저씨인 거예요, 평범한. 실제로 만나면 좀 그렇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날 제일 궁금했었던 건 아니 왜 이걸 하십니까? 였었거든요. 아니, 도대체 왜 피해를 당하면서도 이걸 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는 담배를 피고 길 가다가 담배꽁초를 한두 개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경우에 길 가다가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으면 나머지 8개 정도는 주우면서 다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저는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본인이 정말 선해서 선한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나도 실수도 하고 나도 나쁜 걸 하지만 전체적으로 총합을 보면 그래도 좀 더 선한 일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정의로운 거, 진실이 결국은 세상을 밝은 길로 가게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뭐 많이 교류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형 동생 하는 사이로 그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아, 형 동생 사이로 발전했군요. 취재하는 그 유튜브 기자와 그다음에 취재원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형 동생으로 발전을. 네네. 그 제보자 X가 이제 구속되기 그 전에 사실은 우리 김상균 대표하고 같이 제보자 X를 만날 일이 있었는데, 네. 정말 그 제보자 X는 사실은 기자들 한테는 좀 몇몇 기자들 빼고는 마음을 잘 안 열어주고, 저는 사실은 제보자 X하고 별로 인연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만난 자리에서 보는데 우리 김상균 대표는 거의 뭐 제보자 X의 진짜 그 깐부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때 참 그 김상균 대표가 많이 좀 부러웠어요, 사실은. 아이고, 네. 네. 근데 이제 결국 그 제보자 X가 이제 저한테도 이제 마음을 좀 열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그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또 다른 숨겨진 제3의 주포 이제 이준수, 네. 그리고 그 이어서 김건희 씨가 주식을 또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건 NSN. 네. 이 부분들은 이제 제보자 X하고 한참 신나게 이게 공조 취재를 좀 진행을 하고 인터뷰를 해서 네. 진짜 이제 제대로 한번 이제 윤석열, 김건희 정권들을 좀 혼을 내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차에 참 이게 구속이 돼가지고 몹시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리고 한번 저도 한 달 전에 이제 구속되고 한 2주 정도 지나서 제가 한번 접견을 갔었는데, 의외로 또 담담하더라고요. 또 해맑게 또 저를 또 맞아주고, 예전에 뭐 강 기자 뭐 대학 다닐 때 하고 지금 많이 좋아졌어. 10년 만에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거꾸로 나를 위로하고, 그래서 나올 때는 이렇게 접견구에 방탄유리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손을 촥 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거기에 손을 다 이렇게 대면서 깐부가 되셨네요. 네. 너무 마음이 짠했는데 그대로 다시 이제 접견을 가려고 신청을 하는데 나는 접견 불가 대상인가 봐. 이미 접견에 불어. 그러니까 제보자 X가 안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법무부에서 강진구는 이제 더 이상 제보자 X하고 접견을 할 수 없도록 지금 뭔가 접견 금지 대상자로는 분류가 된 것 같아요. 제보자 X가 사실은 구속된 게 뭐 지금 뭐 직접 우리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열린 우리 시민언론 더 탐사에 제보라고 난 뒤에 구속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인과관계가 어쨌든 시간적으로는 그게 더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 더 탐사를 위해서 김건희 씨가 숨기고 싶은 또 제3의 주가 조작 사건을 공개하겠다. 더 탐사 많이 봐두라라고 하는 페이스북에 이걸 이제 예고를 하고 난 바로 직후에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게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 체포영장이 사실은 그 더 탐사 보도보다는 며칠이 앞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제보자 X가 취재를 시작하고 자료를 모으는 시간이랑 따지면 그 구속영장이 발부된 시기하고 그게 거의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에 예고를 맞습니다. 하고 나서 한 일주일 후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제보자 X가 계속해서 인터넷 활동이 됐든 아니면 더 탐사에다 제보하는 활동들을 계속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가 아마 구속 사유에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구속되기 또 직전에 제보자 X가 이제 저한테 그 자료를 사실은 이제 보내왔고, 그걸 통해서 이 도이치모터스와 함께 김건희 씨가 관련된 NSN 주가 조작 사건엔 이 3부 토건, 그다음에 윤석열의 이제 서울대 법대 동기, 그리고 같은 대검 중수부에서 일을 했었던 또 다른 특수부 검사들까지 윤석열, 김건희 양쪽이 관련이 돼 있는 그리고 3부 토건까지 관련돼 있는 주가 조작 사건의 그 규모를, 그 실체를 또 폭로를 좀 했죠. 그게 사실은 지금 이제 제보자 X가 또 구속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했었던 중요한 공익 제보였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먼저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보자 X를 위한 후원 계좌를 저희가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예금주가 주식회사 시민언론 더 탐사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예, 그건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 이건 더 탐사로 되어 있고요. 예. 법인 계좌긴 한데 네. 저희 그 더 탐사에서 제보자 X의 후원을 위해서 네. 별도로 관리하는 계좌입니다. 네,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예, 이게 맞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 전에 실제로 후원을 해봤더니 예금주가 주식회사 시민언론 더 탐사로 뜹니다. 저희가 이 법인 계정을 우리 주식회사 시민언론 더 탐사 법인 계좌로 제보자 X를 후원하기 위한 전용 계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내했는데 우리 담당자가 옆에 메모를 제보자 X라고 써놨는데 우리가 조금 자막이 제보자 X로 나갔는데 예금주는 주식회사 시민언론 더 탐사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계좌로 제보자 X를 응원하시고 싶은 분은 이리로 마음의 뜻을 보내주시면은 제보자 X에게 저희가 안전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사실 제보자 X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 활동을 사실 재개하려고 했던 시점에 네. 구속이 돼서 가족들이 실제로 좀 많이 좀 생계에 좀 어려움을 좀 겪을 것 같고 네. 특히 제보자 X의 이제 노모가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한 달에 병원비만 거의 한 800만 원, 900만 원 가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보자 X가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어머님 병원비 마련이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더 탐사도 나름대로 이제 그 제보자 X와 그냥 가족들을 위해서 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후원 계좌로 보내드리는 것은 실질적인 생계에 도움이 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지만 제보자 X 입장에서 하고 연대한다라고 하는 느낌. 그러니까 제보자 X가 구속은 되어 있지만 아마 나를 이렇게 후원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그런 연대의 표시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제보자 X가 이제 항상 좀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뭐 후원을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특정 어떤 금전적인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되게 좀 꺼려하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뭐 친한 동생 입장에서는 그 가족들이 지금 좀 곤란한 상황이 있고 그러니까 또 더 탐사 측에서 이렇게 발벗고 나서주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혹시 이제 최근에는 이제 후원금이랑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뭐 후원금을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일단은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더 탐사 믿어주시고 그 모든 금액은 제보자 X 후원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소액이라도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면 그게 지금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지금 곤란함을 겪고 계시는 분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장을 따로 만든 이유도 저기에 모여 있는 금액은 온전히 제보자 X를 위해서만 사용할 거라는 것을 저희 약속드리기 위해서 계좌를 따로 만드는 겁니다. 다른 돈하고 섞이지 않도록 하려고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보자 X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보자 X는 도대체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한번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우선 처음에 이제 만나셨을 때 제보자 X를 만나셨을 때 좀 실명을 이제 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제보자 X라는 말만 들었을 때는 저분이 어떤 분인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사건에 특히 윤석열 일가 관련된 윤석열 김건희 관련된 정말 그 내밀한 정보들 그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정보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알 수가 있었는지 저도 이제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식 전문가다 보니까 모든 정보는 돈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선수들한테는 온갖 세상의 정보들이 다 돈이 되기 때문에 정보가 몰린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이제 그러니까 주식 관련된 정보들을 해석을 잘 하시다 보니까 이 분석을 부탁해 갖고 의뢰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답니다. 이런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를 갖고서 투자 가치로 활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좀 소문이나 있고 분석을 잘하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정보들이 제보가 들어오고 그럼 그걸 분석하면서
이 사람들이 줬던 소스는 어떤 정보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고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식 시장에 있는 것들을 계속 분석하다 보면 이상한 흐름이 보이고 그럼 그 시장에서 그것들을 파악하다 보면 뭐 특정 선수가 나오고 그럼 그 선수가 따라가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나오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정보들이 들어왔다가 이 제보자 X를 거치면서 의미가 있는 정보로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김건희 씨 주가 조작에 이준수라는 사람들을 뭐 이준수나 NSN 같은 정보들 그리고 네네. 우리가 태광 이행시 같은 경우 그런 것들도 금방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기도 하고 이제 그 온갖 정보의 저수지예요. 그러니까 네. 그죠? 뭐 주식 시장에서도 그렇고 경찰이나 뭐 검찰 쪽에서도 이제 범죄 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면 항상 제보자 X한테 좀 의뢰를 하죠. 해석을 해달라고.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점점 스노우볼처럼 이렇게 눈덩이처럼 이렇게 정보 양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이 정보를 항상 분석을 하면서 점점 더 이렇게 분석 툴이 정교해지는 거죠. 네네. 네. 이분이 특히 이제 저희도 뭐 소개를 했습니다만 2017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서울 남부지검에 이제 그때 수감돼 있을 때 그렇죠. 서울 남부지검에 출장이라 그래서 그 남부지검으로 가서 네네. 교도소 재소자 신분으로 맞습니다. 출장을 나가서 검사들한테 브리핑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부장검사실 금조 2부죠. 금조 2부 부장검사실 옆에 아예 제보자 X의 사무실이 있었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검찰 수사관들이 쓰는 아예 컴퓨터 그리고 이제 비번 아이디도 이제 부여가 됐고 사실상 뭐 이제 검찰하고 한 팀이 돼서 네네. 수사에 참여를 했던 거죠. 한 번은 일화를 얘기해 줬는데요. 그 교도관이 이제 그 검찰 쪽에서 부르니까 제보자 X를 데리고 검찰청으로 가서 그 사무실 제보자 X는 본인 사무실인데 이 교도관은 몰랐던 거죠. 뭐 몇 호로 데려다 달라고 얘기했었을 테니까 교도관이 제보자 X를 데리고 그 뭐 예를 들어 805호다 그러면 805를 간 겁니다. 근데 제보자 X가 그냥 그 검사가 앉아야 되는 자리에 저벅저벅 가가지고 이제 앉으려고 하니까 교도관이 사색이 돼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 검사님 오셔갖고 앉을 자리인데 아 여기 내 사무실이라고 근데 안 믿더래요. 그래 빨리 일어나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검사가 와가지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 맞다고 그렇게 해줘갖고 교도관이 돌아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수사관 정도 수준이 아니고 거의 검사 수준으로 네네네. 이루어졌군요. 대단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 모든 주가 조작 범죄에 있어서 그 거의 교수급 또는 저 검사들의 큰 대부 역할을 하는 이 제보자 X도 이 NSN 관련 주가 조작 사건에 있어서 전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NSN을 김건희 씨가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들 주식을 몰랐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알려주니까 왜 2017년도에 내가 이걸 그렇게 열심히 브리핑했을 때 검사들이 처음에 막 좋아서 박수 치고 그러다가 갑자기 사건을 덮었을까 의문이 들었는데 이제야 의문이 풀린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두 분의 정보가 결합되면서 NSN 주가 조작에 대한 이 전말을 저희가 보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뉴스타파에서는 이 죄수와 검사라는 시리즈로 남부지검 수사관이었다 이렇게 하는 2019년부터 시리즈로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게 이제 책으로도 나오고 그랬죠. 이분의 이야기가. 그래서 많은 분들의 어떤 공분을 사고 검사들이 얼마나 뒤에서는 부정한 짓을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그런 사건이죠. 제보자 X가 이제 당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느낀 그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수사를 통해서 명성을 얻고 수사를 덮어서 불을 넣는다. 덮어서 불을 넣는다.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검사들이 본인이 이제 얘는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타겟팅을 해갖고 수사를 하면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것처럼 타겟팅을 해서 수사를 하면 그 담당 검사는 굉장히 그 스타덤에 오르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명성을 얻은 다음에 그 명성이 얻어진 상황에서는 이제 사건을 덮으면서 부를 축적한다라는 얘기로 검찰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건을 덮어서 그 부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정관들로부터 오는 거 아니겠어요? 정관 변호사들이 수임료가 비싼 이유가 다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통해서 명성을 얻고 덮어서 부를 축적한다.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명성을 얻고 있는 죄를 덮어서 부를 축적한다. 이래야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이 돼요. 네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 검사의 수사를 도와서 제보자 X가
4건의 사건을 파헤쳐서 수백억 원의 국고를 환수를 시켰고 또 검찰 자체 수사 중에서 제보자 X의 도움을 받은 횟수도 한 10여 차례나 된다고 그 내용들이 이제 죄수와 검사 이런 내용들로 그 기록을 남기도 했습니다. 2017년도에 그 남부지검에서 NSN 그 김건희 씨가 보유한 NSN 사건, 주가 조작 사건 경우도 사실은 그 제보자 X 때문에 사무관으로 이제 승진했던 사람이 결국 이제 그 주임 수사관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주임 수사관이 원래는 제보자 X 그렇게 꿍짝이 잘 맞았던 수사관이 윤석열이 서울중앙장 되고 난 어느 순간서부터 갑자기 제보자 X를 NSN 주가 조작 이거 빨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제보자 X를 면박을 주는 그러면서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고 했다고 하는데 이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 제보자 X 때문에 도움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저희가 2017년도에 보면 남부지검에 아까 그 윤모 수사관 얘기도 했습니다만 사무관으로 승진한 그 당시에 검사가 또 한 명 있었죠. 네. 그 검사가 아마 한동훈 장관하고 함께 그 검수완박 위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검찰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그 제보자 X 가석방 위에서 그 이 남북구치소장한테 그 청원서까지 맞아요. 쓸 정도로. 그래서 막 사실은 제보자 X 때문에 검사로서 또 수사관으로서 출세의 길을 달렸던 이 정치 검사들하고 정치 검사들이 꽤 많은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제보자 X를 대하는 태도가 싸늘하게 바뀌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죽이는 수사로 명성을 얻고 덮는 서사로 부를 축적한다. 이게 BBK부터 한 총리, 한명숙 전 총리죠. 뇌물조작 사건, 채널A 검언 공작 사건까지를 책으로 냈었네요. 네, 한국 그 현대 검찰의 이제 그 부끄러운 그 이면을 거의 다 섭렵하다시피 한 공익 제보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저 제보자 X가 2017년도 서울 남부지검에 출정하면서 검사들을 위한 그 정보원 역할을 할 때는 너무 좋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서부터 완전히 이 정치 검찰의 이제 민낯을 고발하는 이 자객이 되면서부터 제보자 X의 불행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2002년에 이명박 그 BBK 피해 주주 모임에 또 운영진도 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2002년 BBK까지 연결돼 있군요. 당시에 이제 그 상장회사 오너였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BBK 피해 주주 모임을 운영진을 하면서부터 뭐 세무조사 나오고 그래서 결국 회사가 넘어가게 만들고 그 사건이랑 관련돼 갖고 이제 구속수감되는 데까지도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참 많은 일을 했어요, 우리 제보자 X.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썸네일에도 좀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이 제보자 X가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만배와 남욱의 특혜에 대해서 기록을 보내왔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교롭게 이제 저희가 그 방송을 하는 걸 제보자 X는 모르고 계시는데 오늘 오전에 그 제 앞으로 이제 구치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근데 편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뭐 개인적인 내용들도 있었는데 요 중간 내용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구치소 내에서 출정을 하다가 남욱과 김만배랑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러면서 뭐 좀 심상치 않은 장면들을 많이 목격을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2인 3인이 이동을 할 때는 결박을 하는 게 보통 관례인데 연승이라고 얘기하는 그 포박줄을 묶는 거겠죠. 근데 이 김만배 씨하고 남욱 씨는 그냥 자유롭게 이동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자면 이제 보통 이제 구속 수감된 피고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구치소에서 그 이제 호송버스를 타고 그 각 법원 지하에 그 피고인 대기실이 있습니다. 피고인 대기실에 보통 재판 시작 1시간 전까지 가서 대기하고 있고 그러다가 재판이 열리기 한 20분 정도 되면 그 재판정이 있는 각 층별로 또 그 피고인 대기실이 있죠. 예, 글로 이제 대기하는데 그 제보자 X의 경우는 남욱 그다음에 김만배랑 같이 구치소에서 출발해서 같은 호송버스를 타고 같은 법원 지하의 피고인 대기실에서 있었고 또 재판 시작에 앞서서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은 5층의 피고인 대기실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관찰을 했을 수 있었던 거죠. 운이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운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치 검찰들이 그 다 용의 주도하다고 보지만 이런 쪽에서는 조금 허점이 네. 있는 거죠. 근데 왜 하필 또 제보자 X 눈에 띄어가지고 안 그래도 검찰한테 찍혀 있는데 네. 또 그걸 또 이 양반이 문제점이 뭐냐면 그냥 보고 말았으면 되는데 또 구치소 안에서도 또 그걸 제보를 해요. 공익 제보니까 그 처음부터 끝까지 네. 예, 공익 제보에 그냥 거의 뭐 예. 그래서 굉장히 좀 과신 같은 이건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를 노리고 있는 검찰의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특히 이 관련자들이 증언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의혹을 뭐 제기를 한 거거든요. 어쨌든 이게 같은 이 재소자들이 있는 호송버스를 타고 가는데 다른 재소자들 같은 경우는 2명, 3명 이렇게 다 이게 포승줄로 묶어서 그걸 연승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는데 유독 그 남욱하고 그 김만배만 그냥 그냥 포승줄 그냥 다른 재소자들하고 분리해서 네. 굉장히 이제 좀 몸을 좀 자유롭게 해준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대놓고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같은 재소자들 입장에서. 김만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녹취도 한번 공개한 적이 있죠. 최초로 저희가 공개해서 YTN에 할 뻔했는데 네. 형이 입 열면 윤석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부분들을 문제를 제기를 하면은 이제 검사들은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 그거는 구치소에 있는 그 교정 당국에서 그냥 뭐 알아서 조치한 거지 네. 우리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또 빠져나갈 것 같은데 네. 요 다음 목격 장면은 이거는 검사들이 이건 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다음 제보 내용이 훨씬 더 충격적인데요. 보통은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전 재판이 끝나고 오후 재판을 이어갈 때 점심 시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하에 내려가서 보통 점심 식사를 이제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원 지하에 이제 네. 피고인 대기실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오전 재판이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 재판이 보통 한 2시에 시작되거든요. 네. 그 오후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제 지하에 있는 피고인 대기실에 가서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네네. 자, 근데 이제 그 제보자 X의 제보에 의하면 남욱은 서울지검으로 다시 옮겨가고 같은 날 오후 1시 45분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한 출정 소송차가 서울지검에 들렸을 때 남욱을 서울지검에서 태우고 서울지방법원 1시 50분쯤 도착해서 남욱은 내리게 됨.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남욱 씨 같은 경우에는 검찰청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검사들하고 이제 점심 을 먹는 거죠. 네. 뭐 초밥을 좋아하면 초밥도 먹고, 네. 뭐 돈가스를 좋아하면 돈가스도 먹고, 뭐 좋아하는 거 시켜주겠죠. 네. 뭐 그런 식의 특혜를 주면서 결국은 심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약한 그 재소자가 네. 이 먹는 거를 갖고 회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여지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제보 내용에 보면. 네, 그 편지에 보면은 죄수의 궁박함을 이용한 검사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라고 네. 본인이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네.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재판이 끝난 상태에서 이제 부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네. 재판이 진행 중인 그 피고인을 검사가 검사실로 불러서 이 접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사실은 지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심 파기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네. 있는 사유라고 합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네. 그리고 근데 지금 그 화천대유 공소 유지를 위해서 남욱을 지금 검사들이 데려다가 검사실에서 점심 먹이고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네. 지금 아니겠죠. 화천대유 사건 자체의 공소 유지가 아니고 남욱 지금 이 이태원 참사에다가 청담동 룸바 게이트로 그냥 완전히 그 궁지에 몰린 이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오직 구세주는 지금 남욱, 네. 김만배, 네. 유동규 이 3인방이에요. 네네. 이들이 똘똘 뭉쳐서 결국은 이제 이재명한테 이제 뇌물을 줬다 또는 정치자금을 줬다라고 하는 사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굉장히 그러니까. 아마도 뭐 제보자 X가 이날은 남욱만 이제 검사실에 가서 점심을 먹는 걸 봤다고 네. 하는데 김만배나 유동규의 경우도 네. 동일한 사건이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제보자 X가 또 이야기하는 부분에 뭐가 있냐면 김만배하고 남욱하고 유동규의 출정 기록을 같이 한번 비교를 해봐라. 네.
그러면 이제 분명히 따로따로 불러간 경우도 있겠지만 이 셋의 입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렇죠. 동시에 출정한 기록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그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아마 민주당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를 다시 이제 또 위증을 또 교사할 때도 똑같은 장면이 연출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재소자 사람들 차례로 불러내가지고 공판정에 가서 위증 연습까지 하고. 예, 그때도 먹을 걸 사줬죠. 네. 초밥하고 뭐 이런 맛있는 걸 사주면서.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건 굉장히 그 중요한 이 공익 제보거든요. 네네. 분명히 검찰이 사실은 남욱을 남욱하고 김만배를 포승줄을 갖다가 다른 피의자하고 묶지 않고 좀 자유롭게 해줬다. 포승줄 특혜해줬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적절치 않지만 가장 심각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검찰이 현재 재판 진행 중인 남욱을 검사실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점심을 먹이고 그리고 딱 그 에스코트해서 또 검찰차로 또 검찰 재판정까지 모셔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저희가 이제 이 제보자 X가 도대체 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현재 구속된 사유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지금 현재 변호사분이 계세요. 황희석 변호사라고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황희석 변호사께 직접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오늘 사실은 좀 모시고 싶었는데 본인 일정하고 좀 안 맞아가지고 전화 인터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화를 기다리고 계셔서 전화 연결을 해서 황희석 변호사님께 한번 현재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보자 X를 방송에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현재 현장에서 오늘 또 이 제보자 X답게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중에도 김만배와 남욱에 대해서 특혜를 주고 있는 이런 내용까지도 저희한테 좀 제보를 해왔습니다. 네. 그분이야 항상 이렇게 감시의 눈을 하여튼 감시의 눈을 다 부릅뜨고 있는 분이라서 아마 계속 들어올 겁니다 아마. 공익제보자의 모범입니다, 모범. 그리고 어쨌든 재판 진행 중인 피고인하고 이렇게 검사가 접촉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되겠죠. 원래는 공소된 이후에는 검사는 그 피고인과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게 불문율이에요. 예를 들어서 형사소송법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만나면 안 된다라는 딱 명문의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기소된 이후에는 그 기소된 사건에 관해서 수사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거는 모든 것은 이제 법정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기소된 사실과 그에 대해서 반박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어떤 반박, 반론 이것이 이제 법정에서 벌어지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추가로 기소하는 것, 수사하는 것은 재판장의 특별한 허가가 없으면 사실 그건 불법입니다. 지금 제보자 X와 계속 접견을 하고 계시죠? 예.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상태라는 거는 너무 일반적인 질문이라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육체적 건강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은 좀 좋아진 측면도 있고 좀 안 좋아진 측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좋아진 측면을 먼저 얘기하자면 밖에 있을 때는 원체 스트레스도 많고 아까 방송을 잠시 봤는데 가족들이나 이런 주변 상황에 대해서 계속 어떤 집적되고 찾아다니고 탐문하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막 있다 보니 그 불안감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좀 피곤한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술과 담배로 많이 이어졌죠. 그러다 보니 좀 몸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사실은 구치소에 가면은 술과 담배를 못 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좋아진 점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바깥 상황에 대해서 답답하고 가족들도 걱정이 더 되죠. 일상적으로 연락하고 만나고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걱정이 많이 되니까 심리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좀 피곤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제보자 X를 지금 변호를 맡고 계시는데 이게 좀 특별한 이유나 인연
있으신지. 뭐 특별한 이유나 인연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2020년에 그때 금원유착 사건을 저한테 제보를 했던 분이니까요.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서로 인연을 맺어오고 또 도울 것은 돕고 계속 뭐 관계를 가져왔고 지금 이번 상황에서 특별히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일단은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법률적인 뭐 어떤 지식을 동원해서 이분을 돕는 것밖에 없으니까 의리라도 지켜야겠다. 뭐 속칭 뭐 의리죠, 의리. 저희 더 탐사에도 뭐 제보해 오신 분을 저희가 뭐 끝까지 그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우리 변호사님도 변호사한테 제보하신 분 제보자 보호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 제보자 X가 지금 구속이 됐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저희하고 얘기를 할 때 이거를 지금 법률적으로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 기소된 범죄 자체가 윤우진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명예훼손이라는 게 뭐 아주 누적된 뭐 명예훼손죄가 계속 누적돼가지고 한 번 벌금을 했다가 두 번 벌금을 했다가 그다음에 집행유예 선고를 했다가 나중에는 실형을 선고한 이런 패턴으로 누적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건 거의 벌금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벌금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 내외거든요. 또 뭐 좀 많은 심하다 싶으면 뭐 100만 원, 200만 원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공소사실에서 명예훼손이 되는가 안 되는가도 상당히 의문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동재를 만났을 때 채널A 그렇게 했을 돈을 뭐 주고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취재를 해봐라. 이철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들었다. 이에 대해 취재를 해보라라고 일종의 취재 소스를 주면서 알아보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일종의 제보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명예훼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명예훼손이라는 건 여러 다중에게 공연성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거기에 사실이 유포된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기자에게 이런 것들 한번 취재를 해보라고 얘기한 것이 어떻게 그게 되는가. 그러니까 상당히 의문스러워 있는데 그것마저도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뭐 정말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다른 범죄에 비해서는 엄청 가벼운 범죄거든요. 그래서 범죄 자체의 중대성을 보더라도 이것은 구속할 사안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 법원에서 내세운 것은 이제 제보자 X가 재판을 받지 않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주목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마저도 좀 어불성설인 게 본인이 공소장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기소되었다는 걸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이렇게 그냥 구속돼버리니까 좀 황당한 거죠. 그래서 지난주 재판에서 보석으로 이제 석방을 해달라고 보석 심리를 했는데 검사들이 아주 그냥 길을 쓰면서 보석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요. 재판장이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뭐랄까요 우유부단했다고 해야 할까? 그러면서 이게 12월 2일 날 다음 재판에 다시 결정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한 달을 미뤄버렸어요.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몇 달을 지금 구속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남들이 알면 뭐 제보자 X가 엄청나게 큰 중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걸로 좀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훼손. 그리고 명예훼손 윤우진이 뭐 조사를 돈을 줬다라는 얘기가 돈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 뒤져보라는 정도의 기자에게 소스를 준 것이 무슨 명예훼손인가요? 그리고 뭐 정작 윤우진 씨는 사실은 이런 얘기를 채널A 기자한테 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보도가 된 것도 아닌데. 모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큰 형사법의 대원칙이 뭐냐면 수사 과정에서도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있고 재판 과정에서도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있거든요.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구속된 수사를 하거나 구속된 상태의 수사를 하거나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하는 경우는 뭐 도주의 우려가 분명히 있다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거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에요. 그렇죠.
도주를 할 우려가 있다면 도주를 할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이 제보자 X가 이 최근에 그 이동재 사건 항소심 있지 않습니까? 네. 이동재가 1심에서 무죄를 났지만 이 항소심에서는 지금 아주 심각하게 다투고 있는데 자기가 이 제보자 X가 나는 그 재판정에 나가겠다, 법정으로 증언하겠다, 네. 증인으로서라고까지 그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이 자기 재판을 굳이 뭐 회피하면서 도망 다니겠다라는 것은 사실 좀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또 모친도 지금 중환자실에 계속 2년 넘게 지금 이 불명 상태거든요. 그렇게 누워 계시고 그 가족들도 다 같이 있는 상황에서 다만 자기가 이 귀찮게 하는 사람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피해서 좀 주소를 딴 데로 놓고 있다 보니 이 기소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그 점만 가지고 구속을 유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제보자 X의 구속 사유는 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아니고요. 그 괘씸죄죠, 괘씸죄. 제보자 X를 풀어주면 네. 예, 윤석열 정권의 치명적인 또 제보를 하는 그러니까 제보자의 입을 맞습니다. 막기 위한 구속이라고밖에는 저희는 뭐 해석이 안 되네요. 네. 그렇죠. 뭐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네. 더군다나 이때까지 한 2년 동안 잠잠했었는데 네. 검찰 쪽에서 네. 최근에 이제 뭐 김건희의 새로운 주식 문제, 그다음에 주가 조작을 실제로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제보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제보자 X의 입을 닫아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네. 그러니까 재판장 입장에서도 제보자 X를 그냥 보석으로 만약에 석방을 할 경우에는 사실상 이 정권에 완전히 또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법리적인 판단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지금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예. 네, 물론입니다. 예, 좀 안타깝습니다. 좀. 예. 자, 우리 제보자 X의 또 변호인이시니까 시민들에게 오늘 시민들이 지금 36,000여 명이 지금 이 변호사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특별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당부하고 싶은 말씀. 사실은 이제 그 혼자 지금 방에 있잖아요. 네. 이게 제일 가장 그 힘든 사람은 물론 그 본인이죠. 근데 본인은 무엇 때문에 힘드냐면 자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제일 1차적으로 이제 그 자기가 제보자가 이제 가족들에게 좀 떳떳한 아빠, 남편, 그다음에 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밝히고 싶은 심정이 강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누워 계신데 잘 돌보지도 못하지, 배우자가 있지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뭐 뒷바라지하고 집안을 책임지지 못하지, 그다음에 자식들이 있지만 아버지로서 이렇게 충실하게 지원하고 돌보고 뭐 이런 일보다는 주로 바깥에서 돌아다니고 뭐 이런 뭐 제보를 하거나 뭐 이런 일에 좀 많이 뛰어들다 보니까 본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좀 죄책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가족들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 이 국민들한테는 정말 꼭 필요한 일이고 또 당당하고 떳떳한 일이라는 걸 가족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거고요. 두 번째는 뭐 사실은 경제적인 상황도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돕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고, 뭐 변호사들도 이렇게 막 이렇게 돕고 있고 주변 기자님들이나 다른 분들도 많이 심정적으로 돕고 있지만 그래도 뭐 어차피 또 이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참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도 모셔야 되는데 이것도 못하게 되니까 아주 그냥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 같은데, 누구한테 이렇게 이 양반이 또 도와달라 손을 내미는 사람이 또 아니에요. 본인이 막 남을 도와주고 돈을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지 남한테 선물리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누구한테도 이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우리 시민들이 하여튼 이 사람이 외롭지 않다, 혼자가 아니다. 네네. 같이 있고 우리가 같이 연대를 하고 있고 서로 힘을 모으고 있다라는 것을 제보자에게 좀 알려줘서 또 보여줘서 이 사람이 계속 힘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좀 나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또 한편으로는 저 제보자 X에 대한 그 후원은 가족들한테도 결국은 우리 아빠가 굉장히 의로운 일을 했고 아빠를 잊지 않고 있는 이런 시민들이 굉장히 많구나. 네. 그래서 아빠를 비록 구속되어 있긴 하지만 감옥에 있긴 하지만 자랑스러워할 수 있고 네. 그런 차원에서 좀 많은 시민분들이 제보자 X에게 좀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한번 따로 또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활동해 주십시오. 네, 응원합니다. 네. 참. 이제 황희석 변호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네. 그 예전에 이제 그 제보자 X가 저한테 자랑했던 일화가 좀 생각이 나서요. 네. 대선 기간에 이제 제보자 X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윤석열을 너무 싫어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많이 주변에 선거 운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가 몰리다 보니까 또 연락처도 많이 알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선거 운동을 김건희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윤석열 씨 후보는 정말 대통령감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문자 메시지를 실제 김건희 씨한테 보냈거든요. 그래서 답이 왔습니다. 답은 안 온 것 같은데 제가 답장을 했어요. 형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미친 X다. 제발 좀 그러죠. 큰일 난다. 근데 그때부터 조금 결국 찍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찍혀 있었군요. 네, 구속 마일리지를 쌓아간 거예요. 세상에. 네. 네, 그 지금 이제 10시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잠깐 그 광고를 또 우리 광고의 시간입니까? 이게 참 또 광고의 시간이 왔네요. 그냥 네. 제보자 X뿐만 아니라 네. 줄리 증언자들이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오늘 줄줄이 정말 또 제보자를 또 보호해야 될 분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이제 여기에 산양 산삼? 이거 조금 이렇게 지금 보여드릴게요. 예. 이거를 하나 대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산양 산삼 순백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부모님들이 이제 선물로 받고 내 생전에 산삼을 다 먹어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그럽니다. 아주 좋아하신다 그러는데 후기들도 엄청나다네요. 네이버에 산양 산삼 순백 이렇게 검색해 보면 뭐 한 1,500개 이상의 후기가 실렸는데 아주 좋아한다는 내용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몸이 따뜻해졌다, 피곤을 달고 살았는데 피곤이 사라졌다, 수치가 안 생긴다, 면역 소치가 올랐다, 밥맛을 되찾았다, 11번째 구매인데 말이 더 필요 없다, 어머니가 새로 태어나신 난 것 같다 하신다, 상견례 선물로도 점수 땄다, 남편이 4박스째인데 청각 시절보다 더 얼굴 좋아졌다, 이제껏 경험한 건강식품 중에 최고다, 뭐 이런 반응들이 있다고 해요. 부모님 선물도 뭐 좋지만 뭐 40대가 넘으신 분들은 이제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써야죠. 그리고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수험생 고객님은 산양 산삼 순백을 먹고 뇌가 열리는 기분이다. 이렇게 머리가 약간 이렇게 잘 뭐 도움이 되나 보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럽니다. 네, 저도 이게 산삼 순백은 참 제가 또 좋아하시는 네, 설마 저를 주시겠지? 그냥 강 기자님이 드시는 건 아니시겠죠? 아니 제가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보는. 아유, 감사합니다. 네, 1억짜리 100년근 천종 산삼은 못 먹어도 차 한 잔 값으로 산양 산삼은 드셔보십시오. 동물 대신 사람이 씨를 뿌렸을 뿐 똑같은 야생삼입니다. 맛있습니다. 산삼의 성지로 심지어 불리는 맛있게 해. 함양, 지리산, 산양, 산삼순 100% 추출액을 직접 따주시는군요. 홍삼 값에 먹을 수 있다. 1+1을 적용하면 한 병에 6,300원. 이게 한 병에 6,300원 꼴이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사은품까지 드리면 5,000원도 안 됩니다. 앞으로 유사품이 나온다 해도 이런 품질, 이런 가격 조건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7년근 원료삼 가격이 2배로 뛰어서 내년이 좀 오를 수도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연말까지 물량은 확보해냈다 그러니까요. 일단 한번 드셔보시고. 정신이 맑아지네요. 뇌가 열리는 기분이라고 이렇게. 광고를 참 보도처럼 하시는군요. 제가 지금 적어놓은 걸 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경험해 보시고. 하나 더 먹어야 되겠어요. 이게. 정신이 더 맑아지네. 지친 남편과 열공하는 수험생에게
우리 김 대표님도 하나 더 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산삼 이런 거 좋아하는데 네. 맛이 일단은 쓴맛이 나거나 냄새가 좀 역한 제품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전혀 뭐 그렇지 않고 목 넘김이 굉장히 부드럽게 술술 넘어가는 게 진짜 무슨 음료수처럼 마셔도 전혀 손색이 없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옥 같은 광고 멘트가 쏟아지네요. 네. 네. 일단 산삼 효과 같아요. 네. 문의는 1666국에 1666에 1080. 맛있습니다. 더 탐사몰에서 구매 가능하며 로그인 한 다음에 주문하면 상품이 무료로 배송됩니다. 그리고 안내 말씀 좀 드리면, 그리고 어제 그제 이렇게 광고했던 그 밤약과 찹쌀떡, 이게 품절이랍니다. 품절이 되어서 배송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양해 말씀 부탁드린다, 이런 얘기도 오늘 전달받았습니다. 예, 사과도 보도처럼 하시는군요. 네? 지연 사과도 보도처럼 하시는군요. 제 멘트가 이게 습관입니다. 네, 저도 하나 더 마시겠습니다. 네. 당신이 야, 정신이 확 깨네요. 강 기자님 확실히. 네. 네. 네, 분노의 마음도 조금 조절도 되는 것 같고요. 네, 다시 방송에 집중하겠습니다. 네, 집중하시죠. 이게 라이브 갈 때, 최 감독하고 갈 때 항상 이 약간 좀 이렇게 피로하고 좀 졸릴 것 같다 그러면 네. 항상 요걸 먹으면은 정신이 맑아지고. 그 정도인가요? 네. 저도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제보자 X 얘기를 조금 다시 네.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보자 X가 그동안에 제보를 상당히 많이 해서 심지어 그 호루라기 재단이라는 곳에서 공익 제보상도 받았다고요. 맞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지난번에 호루라기 재단에서 따로 그렇죠. 출연까지 하셔서 소개도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호루라기 재단이 사실 국내 이제 그 내부 고발자들을 이제 그 업적을 기리고 그다음에 그 이제 그 내부 고발자들이 많이 어렵잖아요. 예, 그분들 이제 보호하기 위한 상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호루라기 재단 에서 그 제보자 X를 이제 공익 제보상을 줬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만큼 이 제보자 X가 누구보다 더 시민으로서의 이제 의무에 충실하고 그 대가로 이제 본인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그래서 호루라기 재단에 있는 그 우리 저 이영기 이사장님을 한번 또 모시려고 했는데 꼭 나오신다고 했는데 오늘 또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조금 같이 못해서 좀 아쉽네요. 네. 그래서 호루라기 재단은 정말 그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그 재단이죠. 그 단체고 여기서 인정하는 그런 공익 제보상을 받았을 정도로. 근데 실제로 이제 공익 제보를 한 사건들이 있죠. 네, 어떤 사건들이 주로 있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뭐 일단 대표적으로 지금 뭐 언급해드렸던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공익 제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명숙 총리 그 사건 조작 사건에 대한 모해 의증도 있었고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경찰관이 최초 뉴스타파에다 제보했던 걸 뉴스타파 측에서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자료를 제보자 X한테 부탁해갖고 그 자료의 분석을 제보자 X가 실제 맡아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또 이제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돼서 대한민국 사모펀드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뭐 제작을 하는데 참여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명숙 전 총리 이제 모해 위증 사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수감 중일 때 동료 재소자가 뭔가 재판을 받고 돌아와서 이 한명숙 재판은 완전히 검찰이 조작한 거다라고 탄식을 하는 것을 본인이 메모를 해뒀다가 이제 출감하고 난 뒤에 이걸 이제 공익 제보를 해서 사실상 검찰의 그 정말 무시무시한 이 위증 교사를 이제 밝혀낸 거죠. 그리고 그 일찍이 사실은 뭐 그 조국 전 장관 검찰이 털 때 사실은 뭐 표창장 가지고 보내려고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조국 장관이 이제 뭐 사모펀드를 이용해서 대선 자금 만든다 이제 이런 프레임으로 이제 검찰 특수부 검사들이 뛰어들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참여연대에 무슨 뭐 김경률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뭐 진짜 이 조국 펀드는 뭐 그 사기 펀드다라고 하는 그걸로 이제 여론을 호도할 때 제보자 X가 유일하게 뉴스공장에 나와서 왜 이 조국 펀드는 그 김경률 회계사나 이런 사람들이 떠드는 그런 사기 펀드하고 거리가 뭔지를 이제 아주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했었고 결과적으로 조국 펀드는 뭐 대법원까지 가서 조국 펀드는 실체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 무죄가 선고가 됐죠. 네. 그런데 결국은 그 제대로 된 진실을 알렸던 지금 제보자 X는 뭐 구속돼 있고 요즘 뭐 김경률 회계사는 뭐 제가 보기엔 뭐 무슨 뭐 더 이상인 뭐 진보를 참칭을 해서 이제 그 보수 정권으로부터 지금 칭송을 받고 있는 분인데 잘 나가시는 것 같아요. 네. 이 제보자 X라는 이 말 자체는 사실 익명이잖아요. 네. 이름을 공개하지도 않고 본인의 얼굴도 가리고 네. 누군지 알 수 없도록 네. 스스로 사실은 이제 제보를 왜냐하면 자기가 계속 제보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과 얼굴을 가리고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런데 조선일보가 이분의 실명을 공개한 적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사상으로 이제 본인의 실명을 거론을 하면서 주변 지인들이나 혹은 뭐 가족들이 굉장히 좀 큰 피해를 당하셨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인 게 저렇게 한번 이제 실명이 공개됐을 경우에 그거를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네. 국회 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다시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조차도 이 아무개 씨의 실명을 그대로 거론하면서 상대 뭐 검찰을 탓하던가 이렇게 하는 행위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이 제보자 보호에 얼마나 그 무감각한지 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었거든요. 그렇죠. 아무튼 이 조선일보가 이 악의적이에요. 어떻게 네네. 보면. 네, 이렇게 실명을 거론함으로써 추가적인 제보를 차단하고 네. 제보자 X가 더 이상 이런 이 사람들에게 공익적인 네. 활동을 더 이상 못하도록 방해를 하려는 그런 의도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실명이 거론됐을 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가족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언급되는 것처럼 제보자 X 같은 경우는 가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따님이든 아드님이든 뭐 부인이든 또 어머님이든 간에 그 지인들이 또 있을 거고 네. 그 지인의 지인 하면은 이제 실명이 거론됐을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이 사람이 너네 아빠 맞아? 이 사람이 너 남편 맞아? 뭐 이 사람이 너 아들 맞아? 이런 식의 전화가 계속 오는 것 자체만 해도 네. 가족들은 잘 정확하게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부인이 무슨 일을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게 되고 본인이 스스로 가족들에게 큰 짐을 지우는구나 해갖고 위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이 채널A 그 검언 유착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이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비상적인 이해만 합니다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2020년 4월 그 총선을 앞두고 그 검사가 언론사 기자들과 함께 유시민 장관을 비롯한 이제 주요한 여권 인사들을 이제 비리 정치인으로 낙인을 찍어서 그걸 선거 민심에 이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기획된 이런 그 공작이었는데 이걸 사실은 이제 그 제보자 X가 사전에 찾아내서 이걸 세상에 알림으로써 거꾸로 카운터 펀치를 매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2020년 4월 그 뭐 민주당이 압승을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당시에 그 승패가 5% 이내에서 갈린 이 지역이 한 20석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제보자 X가 검언 유착 공작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얘기한다면은 지금 이 총선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 민주진영,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제보자 X에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지금 제보자 X가 결국은 이 구속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도 사실 민주당에서 제대로 된 논평 하나 지금 나오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참 이런 건 좀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기자님 말씀하시니까 말씀 잠깐만 좀 더 첨언을 하면요. 제가 이제 제보자 X랑 분명히 좀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는 맞습니다. 그래서 뭐 객관성을 상실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방금 전에 강진국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지난 총선에서 만약에 제보자 X의 공익 제보가 없었다라고 하면 유시민 작가가 어떤 불이익을 당했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야당이죠. 당시 민주당은 굉장히 큰 그 공작에 빠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제보자 X의 채널A 검언 유착 그 제보를 통해서 미연에 차단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대선에서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 총선에서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수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고 서운한 부분들은 아마 큰 정당이기 때문에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뭐 저 같은 일반인이나 뭐 이 소시민들은 모르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그 민주당에다가 큰 힘을 실어줬던 시민이 이제는 바람막이 하나 없이 검찰의 칼날에 그대로 노출되었을 때 민주당이다라고 하는 정치 세력은 사실은 본인들의 이익도 있고 본인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 제보자를 보호해서 더 많은 우리 사회에서 내부 고발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돼줘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찾아봤더니 제보자 X 구속 이후에 그 성명을 발표한 정치 집단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안타깝게도 정당은 아직 아니고요. 네. 열린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예. 저희 쪽에서 낸 성명 말고는 어떠한 정치 세력들도 성명을 하나도 발표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시민이 걱정하는 것만큼 정치 세력들은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좀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 채널의 그 검언유착 사건, 검언유착 공작을 이제 제보자 X가 폭로하고 난 뒤에 결국 또다시 또 정치 검사들이 그걸 덮기 위해서 이제 그 했던 사건이 고발 사주 사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 고발 사주는 사실은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인터뷰했었던 황희석 아니면 뭐 최강욱 의원 네.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 엮어놓기 위한 그런 이제 사건으로만 사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 실제로 이 정치 검찰이 그 당시 이 고발 사주 그러니까 그 조성은 씨인가요? 조성은 씨 네. 그 당시 그 당이 무슨 당일까요? 그 국민의힘 전신세. 국민의힘 전신 네. 그 자유한국당? 당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고발을 할 때 그 고발장에서 가장 많은 분량으로 그 공격의 대상이 됐던 게 바로 제보자 X였어요. 네. 제보자 X는 이 고발 사주 사건 당시 판결문이 대략 한 첫 장부터 11장까지가 네. 제보자 X를 처벌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네. 그 결과적으로 이 고발 사주 공작은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그래서 다행히 최강욱 의원이나 아니면 이제 황희석 변호사가 이제 뭐 다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제보자 X는 네. 검찰 정치 검찰이 의도했던 대로 네. 시간이 좀 늦긴 했지만 결국 이제 구속됐죠 지금. 그리고 이제 제보자 X의 실명뿐만 아니라 네. 이분의 이제 범죄 이력까지도 네. 공개를 해서 조선 NS 기자, 조선일보 기자죠. 조선일보의 자회사입니다. 조선 NS는 이 자회사에 있는 기자가 검찰에 송치가 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게 6건이나 공개를 했었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공익 제보자가 이 뭐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보자 X의 이제 손을 거쳐간 또 사건, 또 빼놓지 말아야 될 게 또 도천동 땅 사기 사건인데 장고증명서 네, 위조 맞습니다. 있죠? 신한저축은행. 예. 그것도 역시 또 제보자 X가 손을 거쳐서 그 비리가 세상에 알려졌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한은 저축은행하고 최은순, 김건희 모녀의 이제 의심스러운 커넥션을 이제 최초로 이 장고증명서 그 위조를 통해서 이걸 밝혔던 사람이 바로 이제 또 이 제보자 X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진짜 그 이 윤석열, 김건희 씨 부부 입장에서는 정말 대통령이 싫을 것 같습니다. 당선되면 네. 무조건 다 네. 잡아놓고 싶었던 순위 1위 우선순위, 최고 선순위인 제보자 X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털다 안 나오니까 할 수 없이 명예훼손으로. 네. 정작 명예훼손 당했다는 사람은 이거 자기가 몰랐었는데. 알지도 못했던.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언급했었던 그 사건들의 특징을 보면 동일한 패턴들의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신한저축은행 사건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한명숙 그 총리 위에 증언 조작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가 제대로 이 문제 삼지 않고 또 정치 세력들이 이거에 대해서 끝까지 단죄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아까 오늘도 감옥에서 제보가 나온 것처럼 여전히 증언을 조작할 것 같은 의혹이 지금 계속 접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이든 어떤 정치 세력이든 간에 남의 일이구나라고 그냥 손 놓고 뒷짐지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그 동일한 수법으로 본인의 당이 당하고요. 본인의 가족이 당하고 본인이 당할 수 있다는 거는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상 받은 거를 좀 찾아보니까 이분이 지금 저기 호루라기상 받았죠. 네. 그리고 민주언론상 특별상도 받으셨네요. 맞습니다. 네, 저도 저 상은 받았습니다. 민주언론상. 저도 호루라기상은 전 받긴 받았네요. 네네. 호루라기 언론상이라고 또 네.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러고 보면 제보자 X하고 저하고는 또 저렇게 이력이 또 비슷하게 겹치네요. 겹치는 인연이 있군요. 네. 민주언론상 저거는 사실 뭐 저는 언론인이니까 저 상을 뭐 받는다 치더라도 제보자 X가 저 상을 수상했다는 얘기는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예, 어딘가는 그래도 저희 언론 뜨시는 언론에서 제보자 X 의로운 싸움을 평가해 주는 것이 있었군요. 네.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계획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계획이다라고 하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제보자 X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편지상으로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가족에게 더 이상 짐이 될 수 없어서 뭐 면회도 그렇고 혹은 뭐 편지도 그렇고 부탁하기가 좀 어려운데 제 이름이 김상균입니다. 네. 상균아, 너가 당분간 가족 역할을 좀 해줘라. 아하. 라는 이제 편지를 오늘 받았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제보자 X 접견 신청도 가능하면 더 자주 하고, 그리고 또 가족들도 또 연락해갖고, 뭐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또 중간에서 매개체로 연결하는 그런 역할들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방송은 열린민주당 그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자격으로 나온 건 아니고 그렇죠. 개인적인 뭐 지인으로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거대 양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는 우리 사회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그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고 난 다음에 어쩌면 그냥 방치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 왔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시민들과 같이 시민정당을 창당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그 시민정당이 창당되면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정의를 위해서 정의를 이야기했던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시민의 이야기가 정치권에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뭐 열린민주당을 사실은 뭐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개인적으로 네. 생각하면 사실은 사실은 이게 진보 정당, 힘 있는 진보 정당이 소수 정당이긴 하지만 네.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 역할을 정의당이 했었는데 정의당이 최근 몇 년 동안은 거의 국힘당 쪽에서 그 민주당을 견인해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그래서 우리는 더 선명한 시민의 입장에서 그 민주당이 국힘당하고 타협하는 걸 막고 더 시민의 입장에서 민주당을 견인해내는 더 선명한 민주정당으로서의 견인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좀 힘있는 소수당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열린민주당의 창당은 민주당에도 결코 이건 뭐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에도 결국은 굉장히 저는 좋은 선의의 경쟁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오늘은 우리 김상균 대표가 열린민주당을 당 대표로 나온 건 아니라 제보자 X의 맞습니다. 후원자로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저도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제보자 X 가족 얘기를 아까 좀 몇 번 했었잖아요. 네. 그 가족들에게도 시민 여러분들의 응원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일단 그 가족하면 뭐 형수님이 계신데 형수님이 제가 그 재롱 부리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마 분명히 방송을 보실 텐데 제가 재롱을 잠깐 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롱 어떻게 뜹니까? 박근혜입니다. 제보자 X 가족 여러분 용기 잃지 말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낙연입니다. 형수님이 제가 성대모사 하는 걸 재밌어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요 정도가 재롱이고요. 네, 제가 이제 오늘 그 가족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형님한테 받은 편지에 제가 그동안에 이제 형님한테 이제 드렸던 말씀이 저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해도 가족한테 피해주고 가족을 방치하는 그런 가장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술자리 같은 데서 가끔 잔소리를 했었거든요. 오늘 편지 내용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형이야, 처음 이 싸움을 시작할 때부터 각오했던 일이지만 아무런 영문도 이유도 모르고 내가 겪는 고통의 이상을 감내하는 가족들에게 미안할 따름이다. 그리고 이제 와서 내 가족의 고통을 멈추게 한다는 이유로 내가 이 싸움을 멈추거나 뒤로 물러선다면 검찰개혁을 지지하고 함께 싸웠던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절망을 안겨주는 꼴이니 지금의 내 운명이 상균이 네가 제일 싫어하는 가장, 밖에서는 좋은 사람 소리를 들으면서 가족에게는 소홀히 하는 집안 어른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형이 상균이 네가 제일 싫어하는 가장의 모습이 된다 해도 형은 이 싸움을 멈출 수도 멈춰서도 안 된다. 제가 이제 이 편지를 받고 사실은 좀 울었습니다. 그리고 내 이 주둥이를 꼬매버리고 싶다. 왜 그런 얘기를 해갖고 이 사람이 그 입장에 있을 때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하니까 얼마나 많이 곱씹어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우리 형수님하고 가족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남편이 그리고 아버지가 정말 가족을
그 멀리하기 위해서 혹은 소홀히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가족들을 만들어내고 더 많은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공익 활동들을 하고 있었던 과정이고요. 그리고 그 아버님의 혹은 남편분의 그 훌륭함은 더 많은 시민들이 인정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서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혼자가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같이 어깨 걸고 바람막이 해주고 있으니까요.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족들께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 제보자 X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더 느끼실 것 같습니다. 다 좋은데 참 오늘 방송으로 우리 김상규 현 대표도 접견 금지 그 상자로 분류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뭐 그래도 열심히 신청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보자 X께서 그 탄원서를 보내오셨어요, 저희한테. 네네. 탄원서를 이제 제출한 건데 이 탄원서 내용들을 보면 재판장님한테 보내는 내용이에요. 이 재판장은 지금 이제 제보자 X가 지금 그 윤우진이라고 하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구속됐죠. 그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쭉 읽어보면은 지금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하여 기소한 그 형사 합의 27부에서 진행 중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고발 사주 사건이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지금 현재 자기가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가 이제 자기가 정말 검언 유착 사건 고발을 해가지고 그거 이제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두 개의 사건이 했죠. 하나 기소를 한 게 이제 그 손준성 검사가 그나마 기소를 했죠. 김웅 의원은 빠져나가고 요거는 이제 참고인으로 이분이 관여되는 거고요. 그 앞에 조금 다시 읽어드리면. 저희 탄원서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그리고 그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을 검찰 측에도 공개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훗날 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기록으로 남기고자 제출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사건과 관련된 두 개의 재판이 현재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수처에서 수사하여 기소한 형사합의 27부에서 진행 중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고발 사주 사건, 그리고 이 사건에서 저는 고발 사주 고발장에 피고발인 1번으로 등장하는 피해자입니다. 그렇죠. 또 다른 재판 하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9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강요미수 사건, 제 개인적인 판단은 수구 언론과 정치검사 한동훈이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벌였던 정치공작 미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 저는 사건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파헤친 제보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재판에서는 이 관련된 사건에서 유일하게 명예훼손죄로 구속되어 공교롭게도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피해자로 적시된 고발사주 고발장의 죄명도 명예훼손이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죄수의 신분입니다. 검찰에서 어떤 요설로 분칠하고 포장하더라도 이 사건의 수사와 기소는 윤석열, 한동훈이 이끌고 있는 검찰 권력의 정치 공작과 그 최고 권력자의 부인인 김건희의 주가 조작 비리를 사회에 고발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가진 권력으로 보복하기 위한 수사였고 기소였다는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아처럼 자랐던 어린 시절과 성인이 되어 회사를 경영할 때 때로는 저의 잘못으로 또 때로는 억울한 무고를 당하여 몇 차례 법정선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지금처럼 제 스스로에게 당당하고 떳떳한 죄수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장님, 저는 지금 재판에서 숨거나 도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동안 저에 대해서 대검찰청 범죄정보과와 보수단체 수많은 보수언론 기자들까지 제 주변 지인들 털기, 사찰에 가까운 SNS 등 개인 신상정보 털기, 제 아이들의 통신 사찰, 도를 넘는 인신공격성 기사 쏟아내기 등 지금 나열한 일들은 판사님이 허락하시면 모두 법정 증언으로 가능합니다. 공익제보자로서 어떤 공적 기관의 보호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제 스스로 저와 제 가족을 지켜내야 했기에 가족들도 몇 년간을 주소지를 따로 두고 생활해야 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재판에서 저에게 중형이 선고된다고 해도 당장의 고통이 있을지언정 저에게는 영광의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윤석열 정권과 그 수하에 부정한 정치검사들에게는 역사에 남을 치욕의 기록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권의 완전한 소멸을 위해 간절히 소망하는 저로서는 숨거나 도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머니의
중환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성범죄자들이 한다는 전자팔찌나 전자발찌의 착용도 감수하겠습니다. 자신이 낳은 자식을 셋이나 먼저 가슴에 묻고 계신 한많은 삶을 살아오신 어머니의 병세를 제가 지켜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짧지 않는 탄원의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11월에 재판장에게 보낸 편지를 저희가 대신 읽어드렸습니다. 네, 정말 구구절절히 그 제보자 X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탄원서. 제발 이 탄원대로 재판장께서 용기를 내셨으면 합니다. 네. 뭐 윤석열, 이 정권의 최고 권력자들에게 괘씸죄로 찍혀 있는 피고인이고 이 피고인을 보석 석방하는 것이 계산이 부담이 많이 따르겠습니다만 이건 순수하게 범 논리만 따지면 사실은 뭐 한 달 정도 이미 구속해서 5골을 치렀으면 지금은 뭐 보석 석방해도 그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용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제보자 X의 석방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구속영장의 취지는 사실은 재판에 출석시키기 위함이 목적이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제보자 X 본인도 그렇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계속해서 재판에 출석을 성실히 임할 거를 보증해주고 약속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냥 뭐 일반 죄수들도 보석의 조건이 되면 보석을 해주는데 네. 지금 이 재판 출석을 목적으로 구속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보석이 나와야 되는 게 좀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법부의 독립을 정말 간절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원합니다. 네. 네, 제보자 X를 후원하시고 싶은 분은 아래 화면 하단에 현재 국민은행 787201 04252525 25가 3번이라는 게 좀 오타가 아닙니다, 저거는. 네, 제가 직접 입금을 해봤는데 오타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예금주가 제보자 X가 아니고 시민언론 더 탐사라는 우리 법인 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제보자 X의 필명이 25하죠. 그래서 저 2525를 받는가요? 아, 그러네요. 네. 어쨌든 네, 뭐 우연히도 이제 2525로 되어 있고요. 네. 제보자 X에게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저 계좌를 따로 만들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제보자 X 내용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저희가 오늘 이 인터넷 기자협회에서 시상식이 있었는데, 우리 강진구 기자님이 2020년 받았던 상을 영광스럽게도 제가 오늘 또 받게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뭐 누가 의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오히려 강진구 기자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한 번 더 드렸으면 좋겠다고 제가 추천까지 해드렸는데도 추천하신 분들이 또 따로 있다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설명을 하시길래 제가 너무 받을 그런 게 아닌데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제가 뭐 상 받고 기뻐하거나 좋아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되게 엄혹한 현실이 있고 뭐 이태원 참사나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기본값이고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들을 거의 매일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시상식 때 수상 소감을 얘기하면서 잠시 언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일파만파 이 업계에 엄청 빠르게 지금 소문이 퍼져나가서 지금 저한테도 전화가 지금 계속 걸려오고 있는 상태예요.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네네. 이게. KT 스카이라이프라는 위성 방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아실 거예요. 여기에 RTV는 사실은 이제 KT 스카이라이프, 그러니까 KT가 인수하기 전에 스카이라이프입니다. 한국 디지털 위성 방송이라는 KDB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스카이라이프라는 것을 자기네들이 신청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이거를 조건으로 내걸은 거예요. 시민의 방송으로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스카이라이프가 개국한 게 시민 채널 그걸 조건으로. 그렇죠. 그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던 내용이에요.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으로 RTV를 탑재하겠다라고 조건으로 내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02년 9월 16일 날 첫 방송이 나가게 되죠. 그 당시에 채널 번호가 154번으로 시청자 주권을 찾겠다 이런 취지로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사를 좀 찾아보면 TV를 이제 시민에게 돌려주자 이런 취지의 기사들을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스칼라이프가 공익성 담보기금 13억 원을 RTV에 지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명박 정권 들어서자마자 2009년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지금은 이제 지원을 중단하는 걸 넘어서 아예 이제 채널을 빼버리겠다는 거죠. 채널 퇴출을 시킨 거죠. 야.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워낙 오래전 일이라서 기록을 좀 백서를 좀 뒤지다 보니까 백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RTV는 2006년 백서예요. 거기 64페이지에 그 기록이 나와요. RTV는 정식 개국 전 당시 위성방송 사업자 신청을 준비하던 중에 두 컨소시엄이 있었답니다. 경쟁 업체가 하나 더 있었어요. 한국 디지털 위성방송, 지금의 스칼라이프 말고 하나 더 있었는데 이 KSB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제치고 한국 디지털 방송이 이 사업권을 따낸 것은 시민 채널을 위탁 운영한다는 내용을 사업 계획에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공익성을 강조한 이런 합의에 힘입어서 사업권을 따냈음에도 불구하고 따내고 난 뒤에는 이 부분을 다 파기해 버립니다. 파기하고 위성방송 송출료를 뭐 스칼라이프가 대납하면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이마저도 이건 2006년 백서잖아요. 2009년에 가서는 이마저도 다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말 그대로 토사구팽이네요. 토사구팽된 거죠. 네. 네. RTV를 이용을 해서 사업권을 따낸 뒤에는 지원비를 중단하고 지금은 이제 아예 대출까지.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말을 차버린 거네요. 그럼 KT 스칼라이프가 왜 눈치를 볼까? 그거를 좀 찾아보니까 2010년 초에 원래는 그냥 스칼라이프였어요. 그런데 KT가 스칼라이프 지분을 인수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있었군요. 이게 2010년 초에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인수하기 시작하다가 2011년 초에는 스칼라이프 지분 전량이 KT로 넘어갑니다. KT의 뭐 100% 자회사군요. 네, 2011년부터는 아예 그냥 자회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KT 계열사 현황을 보면 맨 첫 줄에 KT 스칼라이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49.99%, 50%를 KT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KT 스칼라이프는 KT의 자회사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KT가 대주주면서 그리고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면요, KT 미디어 사업을 스칼라이프 중심으로 수직 계열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스칼라이프가 KT에 뭐 KT 스튜디오 진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합병하면서 스칼라이프 TV로 상당히 그 힘이 세진 거죠. HCN이라는 것도 인수합병하고. 그래서 스칼라이프라는 곳이 상당히 KT 안에서는 미디어 사업의 중심이 된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서 KT가 스칼라이프를 지배하고 있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KT는 어때? 이렇게 얘기해서 KT가 공기업 아니야?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야, 그 민영화된 지 오래됐어. 그렇게 아실 텐데 KT의 공시 자료를 보면요, KT 대주주가 바로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상은 민간 기업이지만 사실상 공기업입니다. 우리 청와대 홍보수석하는 김은혜 씨가 또 여기 KT에 또 전무이사인가를 했죠. 그래서 마침 그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이제 청와대 낙하산으로 김은희 씨가 KT 전무로 지금은 이제 홍보수석을 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KT의 고위 임원으로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회장 직속에 그 그룹 콘텐츠 전략 담당 자리를 신설하고 당시 39살이던 김은혜 씨가 이제 전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딸을 KT로 부정 채용했던 김성태 씨 뇌물수수 유죄가 이제 확정이 됐는데 이 사건도 역시 KT의 부정 채용을 왜 시키겠습니까? 민간 기업인데, 그죠? 정치권에 상당히 정치권에 민감한 그런 기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KT의 그 구현모 대표 같은 경우는 이거 상당히 최신 기사인데요. 여야 국회의원들한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쪼개기 후원인데 여야 국회의원을 망라해서 뭐 가리지 않고 상당히 로비를 하고 있는 그런 혐의가 드러났고요. 특히 구현모 대표 같은 경우는 친문,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친문
줄서기를 하다가 네. 지금은 친윤 인맥 쌓기를 위해 하기 열심히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형식상으로는 이제 민간 기업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기업으로서 공기업인 KT가 KT 스카이라이프를 전량 인수를 완전히 지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현재 RTB를 스카이라이프에 탑재하고 있는 상태를 KT 스카이라이프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또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록이 또 떠오르지 않을 수 없는데 내가 정권을 잡으면 걔네들은 알아서 긴다. 여기서 걔네들은 사실 경찰과 검찰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KT도 자 이렇게 이제 스카이라이프가 만약에 RTB를 뭐 퇴출해서는 안 되지 만약에 퇴출한다고 얘기한다면 저희가 시민들이 스카이라이프를 퇴출시켜야 될 것 같아요. 퇴출 운동을 하든지 만약에 RTB를 퇴출했을 경우에 스카이라이프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시민들의 힘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뭐 스카이라이프에 퇴출된다고 해서 요거 이제 시점은 내년 한 5월쯤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요즘 계속 스카이라이프 담당자를 만나고 있어요.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스카이라이프 담당자가 갑자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기자회견 하시는 거 잘 봤다고. 어떤 기자회견이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스토킹 수서경찰서에서 스토킹 사건 관련한 기자회견을 제가 사회를 봤었거든요. 그때 잘 봤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이 스카이라이프에서 RTB가 나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했더니 관계는 없는데 잘 봤다. 자기가 저를 응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상당히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걸 보고 저희가 일단 방통위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방통위에서 이제 이게 왜냐하면 RTB가 현재 그 장르 내에서는 컨텐츠 경쟁력 점수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1등입니다, 1등. 그런데도 그리고 뭐 여러 시청률도 작년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시청 점유율은 한 3배 이상 큰 폭으로 상승했고 여러 가지 객관적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는데도 저렇게 퇴출을 시켰다는 것은 뭐 자기네들은 논리적인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대단히 어려울 때,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작년 2021년 시절에 지표들을 끌고 와서 그걸 가지고 2022년의 평가에 이제 적용을 시키면서 당신들이 2년 연속 점수가 안 좋다. 그래서 퇴출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카이라이프가 퇴출된다고 지금 당장 끝나는 건 아니고 뭐 여러 다른 방송에도 이제 다른 플랫폼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끝나는 건 아닌데 KT 스카이라이프가 이런 정권의 눈치를 보고 RTB를 퇴출시켰을 것이라는 강한 의혹에 대해서는 스카이라이프 스스로도 사실은 자유롭지 못한 그런 입장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누누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죠. 우리 정약용 선생님이 의로운 길하고 이로운 길이 있어요. 그래서 당장엔 이롭지 않지만 이제 의로운 길을 이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롭지는 않지만은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이제 이로움을 택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약용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의롭진 않으나 이로움을 당장 눈앞에 있는 이로움을 택한 건 결국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 이롭지도 않다. 그러니까 의도, 이도 다 잃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KT 스카이라이프가 본인들 스스로 알 겁니다. 이 RTB 퇴출이라고 얘기하는 게 의로운 일은 아니지만 당장 자기네 눈앞에 이로움을 위해서 이제 이 RTB를 퇴출할지는 모르지만 사실 윤석열 정권에 이렇게 지금 줄을 서는 것이 장기적으로 KT 스카이라이프에 얼마나 이로울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앞으로 이제 분쟁 조정 신청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소송도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부당하다. 왜냐하면 스카이라이프가 현재 여러 정보들을 많이 이제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분쟁 조정 신청, 일종의 행정 심판이죠. 행정 심판을 제기하고 또 소송도 제기를 해서 관련 정보들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그런 것들이 부당하고 불이한 정의롭지 못한 아까 의롭지 못한 정보들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시민 여러분들께도 소상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 촛불 집회 할 때 옆쪽에 KT 본사가 있잖아요. 그 한번 시민들과 함께 한번 규탄 집회라도 목소리라도 한번 날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RTB 퇴출은 스카이라이프, KT 양쪽에 엄청난
시민들의 그 후풍풍이 몰아칠 겁니다. 네. 각오하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이런 일이 있을지 몰라서 RTV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놨어요. 그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RTV를 검색하시면 모바일 앱을 통해서 라이브로 휴대폰으로 유튜브 보듯이 시청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KT 스칼라이프를 통해서 보실 수 없더라도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모바일 앱을 통해서 라이브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 뭐 볼 수 없거나 뭐 그런 거는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오늘 하여튼 그 궁금하신 내용들을 제가 이제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 조금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요. 아무튼 오늘 그 주된 내용은 제보자 X를 그렇습니다. 돕기 위한 방송이고요. 오늘 보셨겠지만 뭐 제보자 X 같은 제보자들이 앞으로 계속 나와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내부 고발자 그리고 공익 신고자, 공익 제보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를 보고 언론이나 혹은 그 공공기관에 신고를 하고 제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 뭐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윤석열 정권을 보면 오히려 더 약한 고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거나 차단을 하는 이런 행태들 그리고 또 희생자들의 가족들을 흩어놓는다든지 서로 알지 못하게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행태들을 되게 잔머리를 굴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더 많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앞으로 수많은 공익 제보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나 소방 내부에서도 아마 분명히 이 부당한 현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보를 할 텐데요. 그분들을 지켜드리고 보호해드릴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 역시 저희 시민언론 더 탐사가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법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 기금도 모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오늘 방송 출연해 보셨는데 본인 스스로 유튜브를 또 하고 계셔서 멘트가 되게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딕션이 되게 좋으세요. 너무 긴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검찰이 주목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소시민으로서 굉장히 겁이 나고요. 그다음에 또 검찰이 구속시킨 제보자 X 후원 방송에 이중으로 나오려니까 굉장히 좀 겁이 났었는데 두 분 진행해 주시면서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서 재밌게 잘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얘기되지 않은 건데 한 말씀만 올리면 저는 윤석열이 너무 싫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유권자도 매우 밉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같은 일원이니까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눔으로써 그분들도 바뀔 수 있을 것 같고 그분들도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민주당이 좀 무기력해서 100% 시민들이 나서서 정당을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매우 어렵습니다. 아마 지금 이야기되지 않아서 두 분 기자님 굉장히 좀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시민들의 힘을 모아주시면 제가 제보자 X 같은 분들 의리 지키면서 정치 세력화해서 똑바로 목소리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린민주.com으로 들어오셔서 시민의 힘을 실어주시면 그 힘 받아서 죽어라 정치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 위해서 뼈를 갈아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제보자 X 저하고 그 지금 뭐 화면에 보이는 저 가면을 쓰고 저거 10월 초에 그 원격으로 화상 인터뷰하고 난 뒤 불과 일주일 후에 그 구속이 돼서 사실은 뭐 저 때문에 구속이 된 게 아닌가 늘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제보자 X를 위한 후원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계속 제가 뭐 청담동 룸바 게이트 그렇고 이태원 참사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 비로소 이제 제보자 X를 위한 이제 후원 방송을 하니까 좀 그래도 조금 마음의 짐이 좀 덜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공익 제보자가 이렇게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제2, 제3의 공익 제보자가 나기 어렵고요. 청담동 게이트, 룸바 게이트만 해도 지금 가장 중요한 목격자였었던 첼리스트가 지금 공익 제보자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고민 충분히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서간 공익 제보자들이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보통의
소시민으로서 일생을 살던 사람이 공익제보자가 된다고 마음을 먹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보자 X를 이제 후원하는 일들은 결국 제2, 제3 그리고 당장은 청담동 룸바 게이트의 공익 제보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당신이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 적극적인 연대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오늘 사실 좀 제보자 X, 우리가 이제 청담동 계속 방송을 하다가 제보자 X 내용을 보시고 또 청담동 소식을 또 기다리는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계속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요. 추가 보완되는 대로, 확인이 되는 대로 이 윤석열, 한동훈 이분들이 거짓말을 얼마나 국민들에게 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늦은 밤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민이 만드는 사회 공익 채널 시민 언론 더 탐사 다시 시작합니다. 더 탐사를 응원하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저렴한 가격, 전 제품 무료 배송, 더 탐사몰을 이용해 주세요.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하지 마요. 쇼핑이 후원이다.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